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 괜찮습니다. 일단 거래소 시장은 약보합세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크게 밀렸었던 코스닥 시장은 0.6%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펀드 환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푸트 변경,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합니다. 외국인 선물 오늘 3,500억 이상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옵션 쪽도 보게 되면 상방 쪽으로 지금 배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프로그램 매수 또한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들. 시장은 쉽게 큰 폭으로 밀리진 않는다라는 점 일단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를 설치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를 설치했으니까요. 전화들 많이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와 비중을 함께 올려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가 있죠. 수익으로 이끌어줄 멘토가 필요한 분들께는 나름대로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정예사단의 일주일 무료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흥하해운을 매수하셨어요. 132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흥하해운. 흥해야 되는데 흥하지가 않네요. 일단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지금 장기적인 추세대 하단권역에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결정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유상증자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일정한 부분에 좀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약간 1200원에서 1450원 이 정도의 박스권역인데 이 종목 왜 매수하셨을까요? 차트 보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기본적으로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실적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 그나마 실적이 조금 적자 구조는 아니네요. 근데 2012년 대비해서 거의 40% 가까이 실적이 좀 감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일단은 뭐 저 PBR 종목이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뭔가 좀 메리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었고 작년에 그럼 결국엔 1320원대면 약간의 손실권역입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매수가에서 조금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1350원 이상 정도로 올라오게 되면 저라면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군들을 한번 갈아타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볼 게 아니라면 일단은 단기적인 대응으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장기적인 거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 부분 참 참고를 하시고요. 이 종목 여유 있게 보게 되면 1200원짜리 대가 리스크 관리짜리 대입니다.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코스닥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이 종목도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가 위에서 한번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KG 모빌리언스예요. 16,500원에 6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KG 모빌리언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KG 모빌리언스를 보시게 되면 자, 우선 이 고점 못 넘어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과거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많이 올랐었죠.
많이 올랐다가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저점 지지를 해줬죠. 저점 지지를 해주고 나서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61선 안착하고 241선 안착해주고 나서 상승 추세대를 그려놨단 말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탈이 됐습니다. 그럼 이 폭만큼 밀려 내려오겠죠? 이 폭만큼 밀려 내려오니까 이 자리대까지 저점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추세대, 상승 추세대 하단권역에 지금 붙어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16,500원 자리대 매수를 하셨어요. 만약에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면 매수 타이밍을 좀 잘못 잡으신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하고요. 어제 15,200원 자리대, 이 자리대가 깨지게 되는 흐름들은 아마도 쉽게 깨지는 않을 겁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니까. 우선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14,500원 정도로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이 너무 큽니다. 16,500원. 그러면 지금 자리대에서 한 5% 정도 손실권역이시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되면 16,300원, 400원 이 자리대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결제 부분들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이 성장성은 있습니다. 성장성은 있는데 다소 이 정고점을 넘어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일단 박스권역입니다. 14,500원에서 17,000원 정도대, 17,500원 요 정도에 좀 박스권역으로 대응을 해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카프로를 매수하셨어요. 7,5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카프로 한번 볼게요. 7,500원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밀려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최근의 모습을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저점 자리대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일단은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즉 올 하반기 때까지는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연말 정도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지만 손실폭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일봉을 보는 것보단 주봉을 보는 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중기적인 관점으로 약 한 6,400원 정도 때까지는 기다려 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경기가 회복이 되고 업황이 돌아서는 흐름들이 서서히 좀 나타나게 된다라면 이 중소형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이익에 대한 개선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돌아서는 흐름들이 포착이 된다라면 아마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6,400원 올 연말 정도까지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은 제시를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동양강철이네요. 3,130원에 10% 매도가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매도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동양강철. 동양강철의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자, 이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동양강철, 철이 들어가죠. 그 다음, 또 한번 볼게요. 한글로 철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DSR, 제강, 철강이죠. 그 다음 NI 스틸, 영어로지만 철이란 말이에요. 어때요? 정배열이죠. 그죠? 동양강철, DSR 마찬가지로 정배열 초입에서 확장입니다. 동양강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 시도가 나오고 있죠. 어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상승을 했을 때 저 PBR 종목군들 홀딩스 주식들이 먼저 크게 시세가 났고 거기서 이제 확산이 됐습니다. 페인트, 뭐 이런 시멘트 이런 종목군들에서 증권주 저 PBR이다 뭐 이런 얘기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 지금 철강주들도 PBR이 낮습니다. 저 PBR이에요. 그런 순환매적인 성격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3,100원 자리대, 200원 자리대 이 자리대까지는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일단 3,000원이 안착을 하는 게 지금 가장 1차적인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3,000원 자리대가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지만 3,200원에서 300원 자리대까지 상승을 할 수 있으니까 3,000원이 안착이 되면 다시 한번 문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대현이네요. 2,630원에 15%입니다.
자, 대현을 보도록 할게요. 자, 2270원이네요. 근데 매수가가 2630원. 자, 어저께 대박 플러스 보셨다라면, 아마도 조금 대응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드는데, 일단 저가 깨지면 안 됩니다. 저가가 깨지면 안 되고, 2200원짜리 깨지면 안 되네요. 근데 2630원짜리 때 매수하셨단 말이에요. 최근에 박스권 상단권역이다 돌파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매수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 241선 살짝 이탈했었으나 다시 회복을 해주고 나서 꾸준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저점의 이탈은 없었단 말이죠. 그죠? 여기 저점 이탈은 없는데 요것도 저점이 이탈하게 되면 안 됩니다. 만약 이탈 시에는 이렇게 밀려 내려오거나 크게는 이렇게 밀려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 요 자리 때까지 밀려 내려오겠죠? 이 자리 때까지도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즉 2,000원 부분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이걸 선택을 하시든가 아니면 저점 깨지면 덜어주고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잡든가 요 포인트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은 일단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밀렸기 때문에 이 밀린 폭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중바닥을 만들고 다시 올라가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 N자형으로 밀리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 다시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2,400원 정도 때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을 겁니다. 단기 2,4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조금 여유 있게 본다. 나는 그렇게 된다면 주봉을 보시게 된다면 박스권역이죠. 그죠? 박스 상단권역은 한 2,600원 정도 잡아보시는 거. 그러니까 1차적으로 말씀드렸던 가격 그리고 2차적으로 한 2,600원 요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바텍 14,500원에 20%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갖고 가세요. 어저께 예병군 멘토께서 막상막하 투매수 출연했죠. 그리고 포트에 거기 꾸려져 있죠. 저 금요일날 어떻게 돼 있죠? 저기 증식 핫텐이죠. 핫텐에 포트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바텍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목표가는 2만원을 잡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신고가죠. 신고가. 그죠? 14,5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저라면은요, 비중이 그래도 조금 있으니까, 수익률로만 따져보게 된다라면 30%가 넘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시장에서 30%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절반 정도만 딱 챙겨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끌고 가세요. 계속. 언제까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8,000원 정도? 18,000원이 깨질 때까지. 그때까지는 계속 끌고 가보시거나 아니면 21선 이탈하게 되면 전량 다 매도하고 지금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는 21선 깨면 전량 매도하는 전략. 그게 좀 좋을 것 같은데 하나 더 볼게요. 수급. 겁나게 좋아요. 더 끌고 가세요. 절반만 파시고. 아시겠죠? 아니라면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예병군 멘토가 막상막하 투매쇼 출연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 꼭 시청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그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이니텍이네요. 이니텍 5,150원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하긴요. 올라가면 팔고 빠지면 보유해야겠죠. 손절하든가. 그죠? 이니텍. 자, 이니텍도 마찬가지죠. 저점이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하락 N자형으로 빠진다라는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것도 보니까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자, 우선 밀렸습니다. 이렇게. 그죠? 밀리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1차적으로는 요 폭의 절반 되돌림이 1차 가격이고요. 2차가 이 폭의 절반입니다. 그러면 크게 보자고요.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5,500원대까지는 상승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일단 5,150원이면 저가 매수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자, 일단 5,500원 정도까지는 보시기 바랍니다. 5,500원 정도까지는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5,300원짜리 대를 안착하지 못하면 이건 좀 짧게 트레이딩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거래량도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바닥권역이 좀 나오기 때문에 5,500원 정도대까지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1차 5,500원 정도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차는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전고점 돌파 시도 한번 나오겠죠. 그 자리대가 한 6,200원 정도 되겠네요. 1차 5,500원, 2차 6,200원 이렇게 먹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파세코 1,400원 20%를 매수하셨어요. 파세코 참 좋은 주식 잘 사셨네요. 근데 너무 비싸게 샀어요. 너무 비싸게. 여기 또 하나 욕심이 너무 컸어요. 매도의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죠? 근데 우선 보면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겨울에 난로를 쓰죠. 가스 스토브. 그죠? 스토브를 쓰는데 파세코가 이 캠핑을 하면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규 사업주로 진출을 하고 있죠. 그러한 모멘텀 때문에 최근에 각광을 좀 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이격을 꾸준하게 지금 유지를 해주면서 상승 추세대를 그렸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슈팅 구간입니다. 자, 그럼 또 하나를 그려보면 이 폭만큼 올라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 이렇게 한번 붙여보세요. 다시 요거를 이렇게 한번 갖다 붙여보세요. 그래야 추세 하단 자리대로 이렇게 올려보세요. 이렇게. 그럼 요 자리대가 추세 상단 자리대입니다. 즉 11,000원 정도 때까지가 일단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11,000원 정도 단기적인 목표가로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0,000원이 이탈되게 된다라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락앤락이네요. 15,700원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락앤락을 한번 봅시다. 제가요 계속 방송에 나오면서 죽어가는 주식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죽어가는 주식은 역별에 있는 종목입니다. 역별에 있는 종목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그렇게 드려요. 정하고 싶다면 61선 위에 있는 애들을 봐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다고 해서 싼 맛에 산단 말이에요. 속담에 그런 거 있죠. 싼 게 비지떡이다 뭐 이런 거. 자, 보자고요. 왜 빠질까요? 실적이 안 좋으니까 빠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수주들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빠져요. 왜 빠질까요? 실적 안 좋아서 그래요. 수급이 안 좋아서 그렇구나. 수급하면 뭘까요? 수급을 보면 기관 겁나게 팔아요. 매도 강도 더 커집니다. 근데 바닥 걸추 나왔겠네요. 기관 애들 뭐 이거 손절성 물량인데요. 근데 개인들이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낙폭 과대로 빠졌으면 어떻게 됐어요? 1차 11, 2차 21선 말씀을 드렸고 하락 마디에 절반 되돌림 말씀을 드렸죠. 그럼 쭉 거보세요. 14,500원 이 자리대가 기술적인 반등의 목표치겠네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15,700원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15,700원 자리대는 이 하단권역이란 말이에요. 이 하단권역인데 좀 길게 보셔야 될 겁니다. 길게 보셔야 될 거고요. 아마도 주가 이 실적분들을 확인을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너무 많이 빠진 그런 상황이라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도 더 빠졌습니다. 이건 뭐 대책 없어요. 실적 확인 필히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 목표가는 14,500원 정도밖에 제시를 못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4,500원 안착하게 되면 다시 한번 문자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내추럴 엔도텍이네요. 59,700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내추럴 엔도텍 한번 보죠. 내추럴 엔도텍을 좀 보게 된다라면 자, 59,7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작년 10월에 상장을 해 놓고 난 이후에 72,000원대까지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중간에 있었던 게 뭐였냐면 무상증자였어요. 50% 무상증자를 했고 그러면 주가가 어느 정도 희석이 됐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72,000원대 고점을 찍어주고 지금은 박스입니다. 성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밀려 내려왔다가
하락 N자로 밀려 내려오고 이 자리대를 현재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이 자리대가 약 55,000원 자리대네요. 만약에 이 55,000원 자리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좀 더 밀려 내려올 공산이 크다라는 거. 그러니까 55,000원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잡으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좋은 기업인데 많이 올라간 만큼 어느 정도 공백이 좀 필요합니다. 그죠?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64,000원대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 있어 보입니다. 즉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55,000원이고요. 목표가는 약 한 64,0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미동전자통신이에요. 8,200원. 41%네요. 자, 미동전자통신. 이것도 제가 상담을 좀 해드렸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텐에서는 박PD의 드림아이에서는 1차적으로 목표가가 도달했기 때문에 절반 정도 차익하고 절반은 추세를 한번 끌고 가봅시다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지부진합니다. 지지부진한데 박스권역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박PD의 드림아이 나왔을 때 말씀드렸죠. 이 자리 이탈하게 되면 절반 정도 정리해라. 절반 정도 정리하고 다시 받아라. 왜? 아직까지 이 폭으로 밀려 내려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밀려 내려왔으니까 브레이크가 걸렸고 기술적인 반등이란 말이에요.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얼마냐? 7,5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 자리대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전고점 박스 상단을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다시 밀리느냐 이게 결정이 날 거란 말이에요. 일단 밀려 내려온 만큼 아마도 7,000원대 중반대 중후반권역까지는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21선에 대해서 안착을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외국인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7,500원 자리대를 1차 목표가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2차는 약 한 매수가 정도가 되겠네요. 한 8,150원 정도. 그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벽산이네요. 3,900원에 10%. 벽산 얘기 상담해 드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벽산건설 생각나네요. 징그럽게 욕먹었던 종목이죠. 결국 죽었잖아요. 제가 보여 죽는 주식은 죽는다 얘기합니다. 벽산 살아있잖아요. 그죠? 벽산이 지금 우리 벽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PBR이다, 건설업종 살아난다, 리모델링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근데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일봉보다는 주봉이나 월봉을 좀 보면, 자, 월봉을 보게 되면 바닥을 치고 난 이후에 요 자리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폭만큼 올라갔습니다. 그죠? 이 폭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요 폭만큼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대가 약 한 4,700원 정도가 되겠네요. 4,700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일단은 차익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많이 올라간 만큼 단기 이동평균선이죠. 5일선이 깨지는 흐름들 종가상 그러면 전량 다 매도라고 나오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먼저 당첨자는 먼저 말씀드릴게요. 0300님 미동전자통신 문의하신 분 일주일 멘토링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잔소리예요. 거래소는 올라갔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지금 밀리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죠. 거래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하고 키 맞추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장 잘 안 빠집니다. 왜? 거래소 시장을 볼 때는요, 프로그램 쪽 유입이 되는가, 외국인 매수하는가, 요것만 체크하세요. 일단 거래소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줄어드는가, 외국인이 매수해 주는가,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도 어제 저점을 찍고 기술적인 반등 권역이고, 거래소 시장은 오버슈팅 나오고 난 이후에 고가 누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이 밀리게 되면 1980 정도 21선 부근대까지 그 조정을 있겠으나 크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강연회 있죠. 이번 주 일요일 날 조금 오래 쉬었던 것 같습니다.
5월 25일 날 일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요, 사학연구회관 10층 이트레이드 증권에서 진행을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5호선, 9호선 여의도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참가비는 무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강연에 오셨던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시황이 정확했다라는 거. 아마 6월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꼭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